안녕하십니까, 벤자민입니다. 오늘 루닛의 서범석 대표가 유무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시장의 불안 요소를 좀 없애기 위해서인지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의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저도 중요하게 봤던 풋옵션 리스크 없애는 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풋옵션이라는 것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서 이게 주가하고 그러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루닛 같은 경우는요, 풋옵션 조항이다, 풋옵션 리스크다 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24년도 4월 25일 날 전환사채 1회차, 2회차 공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에 어느 정도 환호는 좀 있었죠. 왜냐하면은 약 1,700억 규모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십 개의 메자닌 전문 운용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메자닌 전문 운용사들의 자금으로 루닛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바로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자금으로 쓰게 될 예정이었고, 실질적으로 인수도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이 볼파라 헬스케어를 인수할 때 자금이 전환사채로 들어왔으면 이 전환사채의 투자자들은 노리고 있는 게 있겠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시장에 매도한다. 그리고 여기서 얻게 되는 거는 주가 차익이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가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회차, 2회차 해가지고 총 1,700억 규모로 들어왔는데, 이들의 지금 전환 단가 최종적으로 리픽싱, 다시 말해서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따라서 전환가액도 조정을 해줍니다. 1회차만 먼저 볼게요. 조정 후 전환가액이 지금 얼마죠? 52,846원입니다. 1,700억 중에 1,655억 들어온 게 단가가 52,846원이에요. 유무상증자 공시 발표 나오기 전에 주가보다도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2회차 같은 경우는 전환 가격이 얼마냐면요, 47,819원입니다. 이것도 유의미한 가격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전환사채 투자자들은요, 이 전환 청구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팔고 나가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하락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금액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거 나갈 때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공시가 있거든요.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추가 상장이라는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추가 상장이라는 공시, 다시 말해서 신주가 상장된다라는 거고요. 이 신주는 투자자들이 100억을 투자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채권인데 지금 보니까 한 곱하기 2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한 100%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100억을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전환을 하게 되면은 신주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주식이 발행이 돼요. 그리고 이게 상장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의무공시 대상이에요. 의무공시. 그러다 보니까 이 의무적으로 따라다니는 추가 상장 공시 때문에 시장에서는 늑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루닛 주가 올라가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슈몰이 하려고 보도자료에서 오버행 이슈, 지금 얼마 남았다, 그리고 어디가 얼마 정도의 단가고 얘네들 수익 얼마다, 이런 것들이 오픈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 굉장히 좀 이 리스크 요인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갈 수 있을 만한 가격도 아니잖아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내가 전환 가격이 100원이면은 이게 시장 가격이 150원 정도 되면은 내가 50% 차익을 먹을 수 있으니 이것을 노리고 전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전환 청구.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아니니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바로 만기 이전에 조기에 상환해줘. 그리고 이걸 청구할게. 조기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전환사채 공시에서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꼼꼼히만 읽어보면 돼요. 조기 상환 청구권, 여기에 영어로 풋옵션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인수인은요, 이 투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6년도 5월 3일, 이때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렇게 써 있는데 26년도 5월 3일부터 원금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전환 가격보다 지금 현재 낮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는 엑시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자금의 규모 크기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많이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환 청구는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요, 납입일로부터 1년 뒤에, 그러니까 25년도 5월 3일 이후부터 해서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25년도 5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뭐 주가가 저 전환 가격 대비해가지고 유의미하게 올랐었냐? 그렇지 못했었고, 25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루닛이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게 보여주고는 있어요. 하지만은 자꾸 영업 손실이 누적되어 왔잖아요. 그러면은 통장의 잔고가 자꾸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면서 매출은 증가하는데 아직 손익분기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의 충당과 그 다음에 현금의 충당,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루닛이 매출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줬지만은 흑자 전환하는 모습은 본인들이 약속했던 그런 시간들보다는 늦춰진 상황이에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이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자꾸 시장에서 너네들 흑자 전환 언제 해? 그리고 지금 쟤네들이 만약에 전환 청구 안 하고 풋옵션 행사한다, 만기 이전에 5월 3일 날 원금 돌려줘 라고 하면은 너네들 이 돈 어디서 나갈 거야? 너네 지금 현금도 없잖아. 그러니 회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나오는 거 아니야? 계속 기업 불확실성 때문에 회계감사를 딱 받았는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분명하니까 의견을 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바로 거래 정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돈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저렇게 채권자들에게 이 돈을 먼저 내보내준다. 그리고 이들은 먼저 볼파라 인수했을 때 어떤 기여했던 부분이 있었죠. 전환사채를 통해서 사모 발행을 통해서 저렇게 장외에서 돈을 꽂아줬잖아요. 이것 때문에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한 거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여 부분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루닛은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게 된다, 26년 5월 3일부터, 이거는 날짜가 꼭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월 3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조기상환 수익률 연 8%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쿠폰금리 얼마였죠? 연 1%였습니다. 그러니까 1%에 플러스 7% 더해가지고 8% 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주고 원금도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가 조기상환 청구를 하게 되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염려를 했는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딥하게 들어가서 고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많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다만 루닛이 워낙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AI 발전과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의료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루닛은 거의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어마무시한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들 없이는 AI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의료 AI에서는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지만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레퓨테이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재무적인 통증을 가지고 가는 거다. 그래서 유무상증자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유상증자만 하면 주주들에게 미안하니 무상증자라는 미끼를 같이 껴서 미끼 상품으로 유무상증자를 이번에 또 23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한 거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풋옵션 리스크, 여기에서 주가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전환사채라고 하면 뒤에 사채잖아요. 사채, 이거 채권이에요.
채권이면은 재무제표에서 무엇으로 잡힐까요? 부채로 잡힙니다. 부채로 잡히는데 조기상환 청구를 하고 원금하고 이자 돌려주게 되면 이 부채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무상증자잖아요. 유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증을 하게 되고, 이거 어떤 계정이 늘어날까요?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늘어나니까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 이 리스크 어느 정도 회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줄어들게 되고, 회사는 이걸 바탕으로 시간을 벌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 조기상환 청구권 풋옵션 리스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해야 되는 변수들, 그리고 일정 확인하면서 유무상증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저 벤자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면서 누군가가 내가 투자하는 종목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섹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어떤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주고, 그 다음에 신규로 투자 유망한 종목까지 알려준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투자 초기에는 누군가와 함께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벤자민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구독을 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종목들, 그 다음에 투자 의견 드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또 투자 의견을 드리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투자를 진행을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은 있고 투자는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차트나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명확한 투자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화면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데이 트레이딩 쉽지 않으실 겁니다. 본업이 있다면요.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과 가격을 직관적으로 제시해 준다면 참고가 되시겠죠. 한번 매수 의견 드린 종목은 매도 버튼을 여러분들께서 누르시는 순간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공유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히스토리는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고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뢰는 있으나 따라가기 힘든 서비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맞춰서 하실 수 있는 투자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은 구독자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는 명확한 투자 액션과 종목 모니터링에 집중을 합니다. 우선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무료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이슈, 특징주 관련해서는 얘기 드리는데, 실제 수익을 위한 투자 종목 추천과 모니터링은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룹니다. 네이버 로그인 하신 다음에 구독 신청만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월 구독료가 발생합니다. 하루에 1,600원꼴로 구독료는 월 5만원입니다. 구독료는 낮아도 정보의 퀄리티와 타겟 종목 추천의 정확도는 훌륭하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활용이 편하신 분들은요, 구독을 해주시면은 신규 구독자분들에게 안내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벤자민 업무폰이 있습니다. 010-8197-2032번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벤자민이 직접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 톡톡으로도 벤자민에게 문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종목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놓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증권사, 자문사와 거쳐서요,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3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은 제도권에서 나와서 독립적으로 유튜브 방송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구독자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 벤자민에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